네, 자, 대통령 석방의 의미를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형식은 사면 복권의 절차를 밟았지만 이건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사면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1730일 동안 옥중투쟁을 통해서 쟁취한 박근혜 대통령의 승리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심 재판이 진행되던 17년 10월 26일 대통령은 재판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이 법정은 진실을 다루는 것이지 소문이나 루머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고 더 이상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거부한다고 선언하고 퇴장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이래로 변호인 단 한 명도 싸지 않은 채 골석 재판에서 대통령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 3년간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무고함이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 속담에 털어서 먼지 하는 놈 있냐 그러는데 나왔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털어도 단 한 푼 뇌물을 받지 않은 게 재판 과정을 통해서 입증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죄가 있다면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는 게 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더니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는 게 이미 작년 올해 중반에 60% 넘게 나왔죠. 바로 그러한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 그리고 우리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 바로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바로 여기가 탄핵을 무효로 주장한 판결국의 원조 성지 아닙니까? 태극기혁명운동의 성지의 대한민국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서 인원으로 따졌으면 천만, 아마 2천만 명이 될 겁니다. 그러한 애국 동지들의 노력의 덕분으로 대통령께서 석방되셨다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은 변호사 한 명 없이 재판 거부라는 침묵을 통해서 본인이 무고함을 입증을 해냈습니다. 바로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옥중투쟁이 쟁취한 승리라고 분명히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이가 은혜를 베푸는 겁니까? 저놈이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북한 상황까지 몰려서 박근혜 대통령을 내놨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사면 복권을 단행해준 그 결단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하지만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는 과정에서 이 문재인 좌파 일당이 여러가지로 꾸며낸 그 음모와 계략과 이해 파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한명숙이를 복권시켰습니다. 한명숙이는 전 국무총리 한명숙. 이자는 국무총리 재직 시절에 총리 공관에서 뇌물을 10억 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징금 지금 7억 8천만 원도 아직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파렴치법을 박근혜 대통령과 나란히 사면 복권했습니다. 왜냐? 한명숙의 남편 박성중 교수는 여러분 아시죠? 통역당 사건. 진영보이가 죽은 지금 통역당에 남아있는 서열 1위입니다. 그리고 한명숙이는 이른바 운동권의 대모로 불립니다. 지금 문재인을 대통령 만들고 이 좌파 정권을 이끌어가고 진중 종북 노선으로 이끌어가는 우리는 어떤 배후 세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뭔지, 정체가 뭔지는 실체가 분명히는 드러났지 않지만은 이른바 좌파 원탁회의가 있고 시민회의가 있고 그 좌파 배후 세력의 서열 최고가 바로 한명숙이와 한명숙이 남편 박성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게 통역당, 자청적인 남로당 통역당 최고 서열. 문재인이가 쉽게 말하면 숙제를 이제 푸는 겁니다. 임기 중에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제 하루 앞서서는 누가 나왔습니다. 저 통진당 이석기가 가석방이라는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형기를 아직 1년 반이나 남았는데 석방시켜줘. 이석기가 누굽니까? 이석기는 이른바 지하 비밀 조직을 만들어 혁명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을 정복하겠다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뒤엎겠다는 내란 음모 내란 선동죄로 유죄를 받아서 9년형을 받았던
내란 사범입니다. 이석기를 부르줬습니다. 이석기는 과거 민주혁명당 이른바 민혁당 사건으로 99년에도 적발이 되고 그때도 가석방 사면 절차를 통해서 나중에 국회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임기 때 이른바 통합진보당 통진당 사건으로 다시 비밀 자조적이 발각이 돼서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석기를 부르줬습니다. 이석기가 바로 그 통진당의 경기 동부연합 성남 용인 이쪽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 동부연합의 대장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 경기 동부연합의 잔당들이 2016년 9월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가장 선봉에 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불어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 이재명이가 바로 그 경기 동부연합의 일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가정 스캔들과 도덕성 그 행편없는 행동 거지로 인해서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석기를 석방하고 대한민국 남로당 서열 1위인 한명숙이를 석방 복권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좌파 진보 세력 대결집을 해서 이재명이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이건 명백한 선거 개입이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탄핵 사유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이석기가 나오고 한명숙이 데모가 나와서 이제 좌파들을 직결합니다. 단합대 갑니다. 뭐 정과 사범, 뭐 거짓말, 대장동 관계 없습니다. 밀어붙입니다. 이제 과연 그러면 우리 우파들은 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가? 바로 오늘 그 점을 우리가 또 따져봐야 합니다. 자, 대장동 사건에 또 한 명이 죽었죠. 이 김문기라는 사람은 당시에 기획팀장으로서 이 천화대유 이런 애들이 배당금에 1,500배씩 돈 벌어가는 것을 막자고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자고 주장했던 바로 핵심 실무자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자에게 온갖 압력이 가해지고 왕따가 되고 1,200억의 보상을 물게 돼 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택했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는 이런 사건들이 여러 번 날 때마다 유서를 본 적이 없고 부검을 한 적이 없고 어떻게 사인이 정확한지 어떻게 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번만큼은 그 유족들이 이거는 자살을 당했다고 억울하다고 지금 고소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대장동 사건이 이제 2명이 죽었습니다. 앞으로 몇 명이 더 죽어나가야 됩니까? 대한민국 검찰에게 정말 촉구합니다. 몸통인 이재명이를 놔두고 수사를 변종만 올리고 밑에 놈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이러니까 계속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 죽음의 행진이 몇 명이 더 나와야지 제대로 수사를 할 거냐 말이요. 이재명이는 끝까지 갑니다. 이제 좌파들이 결집해서 내년 3구 총선 대선이 시작된 일정대로 된다. 얘들이 정권 절대 내놓지 않는 어떤 일이든 이자들은 해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쪽 우리 국힘당 윤석열이 주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 난리가 났죠. 이 36살짜리 철부지 이준석이라는 당대표가 또 땡깡 녹슬 이제 시즌2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전라도로 제주도로 돌아다니더니 이번에는 이제 또 그 버릇이 재발했습니다. 안 한다. 이 자식 이제는 걸핏하면 나 안 해. 나 그만둬. 이번에도 이제 무슨 선대 모든 직책 내려놓고 이제 선거운동 안 한다. 이 자식 맨날 징징대고 남탓하고 그러면서 또 그냥 좌파 언론에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는 줄기치게 하고 도대체 대통령 후보가 윤문지 이준석인지 알 수가 없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당원들이 중심이 돼서 지금 저는 끌어내리자고 지금 당인 내부의 탄핵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도대체 이준석이가 역할이 뭡니까? 도대체 선거를 이기겠다고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은 쟤는 대충 깽판 놓는 이른바 엑스맨입니까? 엑스맨. 심지어는 지금 어느 얘기까지 나오느냐? 이준석이는 벌써 윤석열이 갖고 내년 선거가
성산이 없다는 거 알고 지는 일찌감치 책임 회피하고 지껏 챙기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 저는 옆에서 보다 보니까 답답해서 아이고 이준석이 저는 원하는 게 뭐야? 아이고 저 종로 공천 아니 공천을 주든가 서초에 주든가 아예 족부리고 저놈은 막 선거에 좀 떼라 그러고 한번 잘해봐라 그러고 싶은데 자 자정질환이 계속되는데 지지율 뚝뚝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여러 번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일 100일 전에 지지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성패가 거의 바뀐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00일이 되는 11월 말만 해도 윤석열이가 지지율이 10% 이상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뚝뚝 떨어졌어. 드디어 이번 주에 9건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6개는 그래도 이기고 있지만은 3개는 이재명이가 오히려 2% 3%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저쪽 애들 다음 주 되면은 연말 연시 연휴 쉬고 나면은 이른바 골든 크로스로 이제 이재명이가 치고 올라가서 윤석열이 제낄 수 있다고 좀 아주 자신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다. 한명숙 대모가 나오고 이석기가 나오고 이제 좌파들은 결집을 시작한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는 매일 하루 한 번씩 망언을 하고 다녀. 망언을. 아니 느닷없이 지금 윤석열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부인 김건희 쪽의 문제인데 이런 걸 왜 이렇게 처리를 못하는지 정말 참 안타까워요. 아니 뭐 남의 부인 젊은 부인을 뭐 저도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한 말씀만 드린다면은 문제가 터지면은 제일 좋은 게 본인이 인정하고 사과하고 끝내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자,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란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이 본래 학벌적에 따집니다. 그래서 좀 좋은 학교 가보려고 서울대도 들어가 보고 이리저리 석사도 하고 박사 과정도 들어가고 또 대학 교수로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경력이 쌓이니까 그런 거 하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경력을 좀 과장하고 부풀리고 뭐 이렇게 썼단 말이야. 솔직하게 시인하는 거야. 내 처녀 때 시집 가기 전에 내가 했고 뭐 여러 가지 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만 그냥 죄송하다 열심히 하고 고치겠다 뭐 이렇게 하고 본인이 사과하고 털어버리고 나는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이야. 연말 연시 여러 가지 사람들 마음이 좀 푸근할 때 요 2, 3일 사이 다음 주 2, 3일 사이에 딱 털어버리고 윤석열이도 아주 쿨하게 사과를 하고 그런데 이제 영부인 제도를 없애겠다. 청와대 부속실, 이북소실 없애겠다. 아니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지금 외국 나가고 정상회담을 하러 가면 부인이 따라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윤석열이는 그러면 자기 부인은 청와대 두고 그냥 간다는 얘기입니까? 있는 죄 그리고 지금 유경수 여사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 영부인은 유경수 여사밖에 없고 지금 대한민국의 어려운 사람들 억울하다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대통령 부인 영부인에게 편지를 보내서 호소하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영부인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소외된 분들 챙겨주고 약자를 챙겨 이것이 대한민국 헌정사회 안에 전통이 되어 있는데 그거 그냥 없던 걸 하자.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느냐. 오히려 한마디 충고를 드린다면 그동안 우리 영부인들은 나이도 좀 들고 집에서 그냥 살림만 해주는 내조하는 왜 영부인이었다면 여기는 지금 비즈니스도 하고 하니까 이제 나이가 73년생이니까 이제 48이에요.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한다 그래도 50대 초반이야. 50대 초반의 젊은 비즈니스하는 커리어 우물의 이미지로 새로운 영부인상을 하나 만들어 가겠다. 발상을 좀 바꿀 수도 있는 건데 윤석열이 이 주변 패거리들 그런 머리가 없어요. 계속 그냥 민교적대로 이걸로 지지율 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 바로 이틀 전에 했죠. 저 순천에 가서 이른바 국힘당 당원 모임에 가서 아니 본래 민주당에 가려고 그랬는데 민주당 못 가니까 부득이하게 의견이 여러 가지 다르지만은 아니 국힘당에 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자기는 민주당이 1번 지망이었는데 민주당 입장이 안 되니까 2지망으로 그냥 국힘당 왔어요. 자기 대통령 하면 되는 거지 뭐 국힘당이나 민주당 당 따질 것 없이 왔다 한 패거리 들으니까 한 지붕 두 가족이니까 뭐 오라는데 왔다는 이런 식 아니에요.
이게 이 윤석열이가 실수로 그냥 내심을 다 드러났어. 우리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대로 과연 국힘당이 보수정당이 맞느냐? 저 문재인의 이중대 아니냐? 그거를 지금 윤석열이가 실토를 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윤석열을 이렇게 받아줄 수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윤석열이 준비도 안 되고 이념적인 어떤 색깔도 없는 이런 자를 누가 후보로 만들어낸 세력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 그게 누군지 대충은 짐작하시죠. 바로 저 사탄파 탄핵 세력들 그리고 친중 세력들 그 자들이 윤석열이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 자 그리고 또 저 상황노릇하는 김종인이 아예 노골적으로 이제 개헌 얘기하고 김종인이는 내년에 윤석열이 당선되면은 아예 그냥 내각제 개헌하지 않은 사실상의 내각제를 만들어서 내각제 총리로 대한민국 식군을 한번 잡아보겠다고 벌써 지금 상황노릇 하지 않습니까? 김병준이라는 노무현 밑에 정책수석하던 자도 공동선대위원인데 그자는 지금 뭔 얘기합니까? 내년에 당선이 되면은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겠다. 이것도 바로 내각제입니다. 사실상 개헌이라는 절차가 없이 내각제를 그러니까 우리들은 국힘당의 정체가 뭐냐? 윤석열 후보 너 정체가 뭐냐? 정체성을 밝혀라. 우파의 기치를 높이 들어라. 그래야지 우리가 지지하겠다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습니다. 심각합니다. 선거 저는 윤석열이 지지하는 우리 윤파 지지자들께 정말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내년 선거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가지 정도로 봤을 때 좀 이기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우리 여론조사 안 믿지만은 정권 교체의 열망이 꾸준히 53%에서 55%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이는 그에 근접하는 45% 내지 50% 가까운 지지율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35% 기껏 40%에서 머물고 있다. 그건 뭐냐?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 중에도 10% 15%가 되는 분들이 윤석열이를 아직 찍겠다 자신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확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확신을 후보가 만들어내야 이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죽쓰는 동안에 결국 안철수가 지금 지지율이 드디어 7.5%까지 올라왔습니다. 안철수 끌어안아야 되죠. 허경영이도 3%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달려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앞서 제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 말씀 한 가지 안 드린 게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 담았습니다. 대통령을 이렇게 석방을 하니까 자 대선판이 어떻게 될까? 정치적 이해 덕실을 따진다고 지금 머리들이 많이 아파. 저쪽 좌파들은 와 어떻게 이거 이재명이한테 도움이 될까? 막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이고 박근혜 이번에 문재인이가 풀어준 거는 이제 정치력 영향력 끝났다고 보고 풀어준 거야. 아니 별거 없어. 이런 얘기를 그러면서 작년 4.15 총선 봐. 뭐 이렇게 메시지를 냈지만은 참패했잖아 지금. 끝났다.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우파들이 단합해서 한번 하라고. 그런데 황교안이 그것을 거부했죠. 저 좌빨 박형준이 사무총장으로 와서 중도 좌쪽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우리 태극기 세력은 철저히 외면했잖아요. 대통령이 황교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통합하라는 메시지를 황교안 스스로가 거부하고 중도 좌파로 나왔기 때문에 패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는 개별 지역별로 그 지역의 인물이 누구냐를 따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사실상 좀 먹혀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는 다르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이번에 대구 경북 지역에 대구에 있는 에이스 리서치라는 그 여론조사 기관이 급히 지난주에 했더니 대구 경북의 79%가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석방은 60% 여러 차례 나왔다. 아직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5년 12년에 지금 거의 9년 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51%의 그 지지자들이 있고, 그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무감을 알았던 분이고,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콘크리트 지지율 30%는 이제 금방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이번 대선판은 요동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가장 이제 궁금한 게 윤석열이와 그러면 어떤 관계를 맺을 거냐, 국민의힘과 어떤 관계를 맺을 거냐. 자, 요번에 이명박이를 사면에서 빼면서 이제 우파 보수 진영을 분열시키기 위한 술책이다, 이런 얘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분은 이미 본인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저분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걸 기상할 줄 아는 분이니까, 이명박이 뭐 하나 뺐다고 해서 뭐 이 친이계 친박 이 싸움에서 뭐 보수를 분열시키는 그런 운동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사실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님 이 석방이 과연 이루어질까 여러 가지 좀 조심을 했습니다만은, 자, 이제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그동안 윤석열이 밖에 대안이 있느냐, 이재명이 찍을 거냐 이러면서 우리를 협박하던 그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파가 살 길에 대안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이제 복권에서 나왔습니다. 복권이 돼서 정치인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회복했습니다. 원하면 본인이 국회의원 출마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옥중에 있을 때와 비록 병원이지만은 자유몸이 된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는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저 국민의힘당이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뜻이 있다면은 할 도리를 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맺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느냐 아니냐의 여부는 바로 당사자에게 달려있습니다. 그 당사자는 바로 윤석열입니다. 더불어 윤석열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형 45년 17가지 제목으로 감옥에 쳐넣은 칼잡이입니다. 당사자입니다. 바로 윤석열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분명히 촉구합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에 대해서 바로 섰고 배제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사죄해야 한다. 비록 그것이 검찰 공무원으로서 자기는 그냥 시켜준 대로 했다고 한 그런 입장이라도 어쨌든 대통령에게 탄핵과 그 특검 수사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윤석열이가 저 철부지 이준석이라는 놈 장난칠 때 울산까지 가서 이준석이한테 무릎 꿇고 했다면 왜 지금이라도 그 정성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뵙고 인간적으로도 사과를 드리고 진솔하게 우파의 지도자로서 우파를 끌어주십시오 부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피해자는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는데 가해자가 그냥 대통령 하겠다고 설칠 수 있어요? 바로 그 점이 우리가 정권 개초를 열망하면서도 15% 되는 그 지지자들이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지금 자신하지 못한 이유 아닙니까? 저는 윤석열에게 이 모든 관계를 푸는 첫 번째 행동은 탄핵과 특검 수사에 대한 진솔한 사죄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립니다. 자, 대통령은 석방됐지만은 이거는 첫 단계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험한 과제가 남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법적인 명예회복 절차를 밟고 정체적인 복귀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기춘 실장이라든가 조윤선 장관 그리고 아직도 구속되어 있는 남대준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10여 명, 수십 명의 그 국정원 우리 우파 동지들 그분들에 대해서도 사면 복권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지금 사면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가 이루어지고 난 그런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에 무너진 이 법치가 다시 회복이 돼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 역시 지난 5년간 이 아스팔트에서 고생해오신 바로 여러분, 우리 애국 태극기 애국 전사들의 주어진 마지막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과 복귀를 위해서 더욱더 우리는 치열하게 투쟁을 해야겠습니다. 어려운 부탁 말씀 드리는 것으로 오늘 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외칩시다. 박근혜 대통령님 건강하세요. 대통령